어깨 석회화 건염이 걸리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깨 석회화 건염이 걸렸을 때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화 건염, 이건 돌이 낀 거다 혹은 석회가 낀 거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끈적거리는 조직이거나 가루가 뭉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조직이 뭐가 있을까요? 젤리? 뭐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가루가 뭉쳐져서 어떤 돌처럼 생긴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아니에요. 40, 50대 여러분 연세가 현재 40대 이후 50대면 주로 발생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주로 발생합니다. 필요한 것만 좀 열어볼게요. 자, 이게 어깨 날개뼈예요. 날개뼈. 그렇죠? 날개뼈에서 주로 제일 많이 이 팔뼈니까 주로 제일 많이 석회가 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 힘줄 사이사이 안에 이렇게 끼게 되죠. 특징은 이겁니다. 여러분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통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왜 많이 아픈가 한번 볼까요? 체내에서 석회가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는 것은 반대로 내 몸이 석회하고 전쟁을 치르고 또 없애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좀 편안할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가시잖아요. 근데 갔더니 석회화 건염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석회화 건염 때문에 아픈 건 맞죠. 근데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석회를 몸속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지금 현재 잡아먹고 있는 중, 잡아먹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염증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함,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석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왜? 염증이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석회화 건염 모두가 아프다. 어깨에 돌이 끼면 소위 석회가 끼면 모두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석회가 있어도 아프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근골격계 질환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됩니다. 사진을 찍었더니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허리를 사진을 찍었더니 협착증이에요. 굉장히 심한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 아파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에 힘줄이 막 너덜너덜할 정도로 파열이 됐는데 본인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석회화 건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우연히 병원에 와서 우연히 검사하는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상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상의 진단이 나와야 되고 석회라는 검사상의 디스크라는 게 나와야 되고, 자 이렇게 한번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검사를 했더니 무슨 병이 나왔어요. 석회가 나왔고 또 증상 아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석회가 있다 없다 보다는 그 환자의 현재 증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석회화 건염 결론 한번 가볼까요? 치료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보통 이 정도 기간이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외로 석회화 건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왜 아픈가를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고 있죠. 그럼 뭐냐면 아픈 게 줄어들만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를 주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석회화 건염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씩 8개월씩 고생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깊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깨를 좀 덜 사용하고 무리를 덜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약물 주사, 기타 여러가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감소되잖아요. 그럼 전문에 의해서 주기적인 관찰만 하면 되는 병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대부분은요,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석회화 건염 때문에 아픈 거는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기타 여러가지 치료라는 게 약이나 주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도수 치료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은 통증 감소는 굉장히 쉬운 그런 요소예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주기적으로 관찰. 석회 사이즈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프다는 건 석회가 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거꾸로 힘줄 손상 때문에 아픈 게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석회가 녹아서 아픈 게 아니고 힘줄 손상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회화 건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픈 상태라고 판단되면은 아픈 게 좀 줄더라도 덜 쓰셔야지 돼요. 안 쓰는 게 아니고 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약물, 주사, 기타 여러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당신 삶의 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수술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석회화 건염에 대한 내시경 수술하는 걸 보고 계신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석회가 지금 쭉쭉 빠져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쭉 미니까 어떻게 돼요? 뭐 쭉 치약 짜지듯이 쭉 짜지죠. 이건 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수술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 석회화 건염에 석회를 제거하고 나면 상당히 통증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가 있다면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다가 일반적인 병원의 견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약물, 주사, 기타 여러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게 여전하다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뭘 한다고? 수술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주는 게 관건이에요. 어차피 석회는 때가 되면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충격파 광고 영상인데요. 예, 타겟팅을 하나 해놓고 충격파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증을 참을 수만 있다면 충격파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충격파는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의외로 오랫동안 치료를 해지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충격파 외 여러가지 치료를 해서 통증이 줄면 되는데 통증이 줄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술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도 오늘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석회가 여기 이만큼 길게 있어요. 자, 이분은 제가 직접 병원에서 치료했던 사례인데요. 이분 충격파부터 해서 주사, 약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일을 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전문의께서 수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상태로 저한테 내원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지금 뭐가 제일 아프신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프세요? 튀어나온 데, 튀어나온 데가. 여기도 아프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맨날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 움직이면 어떠세요? 움직일 때도 좀 여기 지금 전체가 다 아파요? 이렇게가 뼈 이런 데가. 네. 올려보세요. 올리는 건 괜찮아요. 올려볼게요. 네. 괜찮죠? 끝까지 다 걸어보는 거죠. 잠깐만. 끝까지. 네. 아파요? 네. 예. 선수 한번 해볼게요. 선수. 아파요? 네. 예. 여기 그럴 때는 여기. 열중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하세요. 열중시 한번 해보세요. 열중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아프고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가보시고. 이게 여기가. 여기 갈 때. 제일 땡겨. 여기 막 땡기고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분 이런 상태셨는데요. 석회화 건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증 조절이라 그랬죠. 통증만 조절되면 석회는 때가 되면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얘 한번 움직여봐요. 아까 하고 어떠신가 보고. 더 좋아져. 되게 좋네. 되게 좋으세요? 네. 많이 편안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와봐라.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은 이미 수십 년 된 치료 접근법인데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치료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선생님도 아직 국내에 몇백 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안 된 건 사실인데 요즘은
저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게다가 전문의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치료를 활용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홍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가능성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신경치료는 통증 조절에 매우 탁월하다. 통증 조절을 하고 통증 조절이 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게 바로 전기신경치료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울러서 전기신경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조절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전문의께서 여러분들의 몸 석회화 건염이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유의성이 있죠. 이분은 제가 시간 뭐 길게 보여드려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중간 과정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 많이 올라가네. 네, 아까보다 헐났죠? 네. 아까는 이게 팔이 한 이 정도 가고도 불편하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쭉 다 오죠? 네. 아픈 것도 좀, 아픈 거는 한 방금 한 거는 그 테스트 치료라는 건데, 보통 이 테스트 치료에서 움직이는 게 많이 부드럽고 편하네 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 전기신경치료 적용 대상자입니다.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통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또 앞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움직여보세요.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많이 소홀하지 않으세요? 많이 소홀하시고요. 그 전에는 올려도 올리기 해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면 아파.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안 좋아졌는데요? 여기 목 좀 잡아보세요. 이쪽. 그렇지. 좀 더 돌려가지고. 어떠세요? 많이 돌아가죠? 많이 돌아가는데 약간 여기 때문에. 그거 이제 좀 더 할 거예요. 잠깐만. 여기가. 네네네네. 자, 들어보시기에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통증 조절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한테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신경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저희 그 전기신경치료 할 수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요, 이 숙련도 차이가 좀 나요. 이게 숙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주 숙련도가 높은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정도의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까지만 보고 제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움직여봐요.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아유, 세상에 살 것 같네. 요 아까 처음 했던 거 제일 호소했던 게 이건데 편안하죠? 목 잡아보세요. 목도 많이 돌아갈 거예요. 됐어요. 많이 돌아가네. 다른 거 그리고 첫째 올릴 때 안 아프네 이게. 괜찮죠? 올릴 때 엄청 좀 그랬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여드려야지, 다 보여드려도 뭐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석회화 건염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치료기간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물 주사, 기타 여러가지 치료, 뭐 충격파나 지금 보신 전기신경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통증이 감소되면 끝. 나머지는 전문의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관찰만 하면서 석회 상태만 체크하면 되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적 마인드를 위해서 아프다는 것은 석회가 녹고 있다는 증거,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거꾸로 힘줄 손상이 오기 때문에 통증이 또 생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대부분은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수술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 아마 전문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 때문에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수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끓이고 고생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이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기신경치료 학회라고 검색을 해 보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WCNA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병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걸 만약에 컴퓨터로 보신다면 훨씬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단 게시자 이름 있죠. 게시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교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CN 코리아라고 써 있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막으로 저희 그 카페 주소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대한 가장 기준은 사실 제가 됩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가장 맞는 좋은 치료 접근법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치료 접근법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치료법까지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